이번에 한은 총재가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 간담회에서 상당히 짜증내면서 이런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는데요. 어이없는 영상 한번 보시죠. 자꾸 쓰겠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더 잘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한군의 총재 되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말 잘못했나요? 이게 지금 웃으면서 할 말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다못해 국책기관인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금리 인하 시기를 실기했다고 돌려서 말을 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면 다음에 하는 총재를 네가 돼서 해보라는 식으로 말할 부분이 아닙니다. 직급이 높아질수록 권한과 책임이 늘어나는데 당연히 큰 힘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근데 하는 총재가 물가 안정을 1순위로 하지 않고 오로지 부자들과 기득권층들만을 위해 금리 결정을 하는 건 하는 스스로 한 일이고, 정말 내수를 살려야 해서 금리를 내렸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경제의 한 단면만 보시는 겁니다. 매번 기자회견 때마다 그때그때 말이 바뀝니다. 몇 달 전 작년만 해도 인내심을 가지고 긴축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부채를 감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는 트럼프 핑계, 정치 리스크 핑계, 계속 말이 바뀝니다. 멀리 미래를 보지 않고 오직 현재 상황만 보고 단편적으로 그때그때 대응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국민들은 다 까먹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재 2.75%입니다. 작년에 기준금리 인하를 2번 연속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또 2월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에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그리고 하반기에 또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죠. 책임질 일이 생길까봐 계속 내수 위하는 척, 그리고 서민 위하는 척, 이렇게 하면서 금리 인하만 하면 본인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경제가 안 좋아? 오케이, 대외 사정 상관없고 트럼프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고 환율이 어떻든 상관없고 그냥 무조건 금리 인하,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후폭풍을 뒤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논밭에 물이 새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건데 포크레인으로 막으려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포크레인으로 물 막을 때쯤에는 본인의 임기가 끝나고 다음 정권 인사가 책임져야 하니까 지금 본인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이미 제가 작년에 10월, 11월 금리 내리면 안 된다, 내리면 한국 경제가 안 좋다고 전 세계에 홍보하는 꼴이다. 근데 이번에 2월 25일에 금리 인하하면서 한국 경제 거의 항복 수준으로 전 세계에 홍보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부동산에 몰빵하면서 출생률도 신경 쓰지 않고 내수 경제도 신경 쓰지 않고 외교도 신경 쓰지 않고 수출 둔화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기술 경쟁력은 다른 나라 국가들에게 계속 따라잡히고 있고요. 결국 무능하다고 선언한 겁니다. 어떤 대외 변수도 고려하지 않고 고려할 능력이 없고 나는 중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단기적인 시선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파월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직 한국은 관세 부과도 본격적으로 안 됐고 방위비 협상도 남아있는데 불구하고 이제 대놓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 2%대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경제 위기로 인해서 충격이 온다면 또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금리 인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는 1%대 금리로 갈 건가요? 마이너스 금리로 갈 건가요? 렛츠고! 한국은행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시면 1.5%로 하향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치 리스크, 그리고 트럼프 때문이라고 했는데 물론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와 성장에 가장 영향을 주는 기관은 추경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오직 한국은행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계속 바닥을 치고 전망률도 계속 하향되고 주요 기관들조차 한두 달만 지나도 계속적으로 전망률을 하향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한국은행이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한국은행에 막대한 권한을 주는 겁니다. 성장률을 이렇게 대놓고 낮게 잡은 건 금리 인하를 더 하겠다는 명분을 만들고 있고요. 한국 경제의 1차 책임은 정말 금리입니다. 성장보다 금리가 높으면 긴축이고 성장보다 금리가 낮으면 부양입니다.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기관이 중앙은행이고요.
그래서 세계의 중앙은행인 미국의 연은 총재를 세계경제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파월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의 경제 그리고 증시가 흔들거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이렇게 박살나고 한국 경제가 침체가 되고 어렵다고 얘기 나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네가 나보다 더 잘하면 하는 총재 하셔라. 이게 할 말입니까? 주요 해외 투자 은행, 우리가 뉴스에서 들어본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노무라, 시티, JP 모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정확히는 전 세계의 한국 경제가 부동산에 올인하다가 망했다는 걸 홍보했고 코로나 이후에 미국 금리 따라서 안 올리면서 대외적인 변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 트럼프 당선 시나리오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경제가 호황이 올 거다. 이런 전제하에 모든 정책을 시행했고 근데 웃긴 건 서민 경제가 무너지는 게 눈에 가시화되고 있는데도 부자들과 기득권들만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참담하죠. 이런 사실을 해외 투자 은행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고요. 근데 본인은 마치 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수 경기를 위해서 무조건 금리 인하가 답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현재 달러 인덱스가 정말 급락하면서 어느덧 103불입니다. 다시 달러 인덱스는 박스권 안으로 회귀했는데 국내 정치 리스크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없었다면 원달러 환율도 1,400원 밑으로 깨고 내려왔을 가격대입니다. 현재 1,450원을 4달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급등할 때는 원달러 환율은 함께 급등하고 달러 인덱스가 급락해도 원달러 환율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환율부터 잡아야 되는데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 1순위라는 목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미래자금, 외환보유고와 국민연금도 환율 방어에 지속적으로 녹고 있고요. 외환거래 사업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여기 위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 한번 확인하시고요. 결국 한국은행의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빈부격차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무조건 대출금리가 떨어진다는 말은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환율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예대 금리 차를 보면 오히려 금리 인하하면서 예대 금리 차가 더욱더 확대됐습니다. 대출금리는 상승을 하면서 예대 금리 차를 벌려놨고 덕분에 은행들만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고 이자 장사로 정말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은행의 이런 수입들은 안 그래도 고금리로 어려우신 분들의 고혈을 쥐어짜내서 본인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정말 드라마에 있을 법한 일이 현재 한국 경제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 타이밍에 맞춰 부동산 정책만 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0.5% 이상 추가로 인하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나오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난 최소 10% 이상입니다. 이창용 한은총재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부동산 부양하는 정책들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토호제 해제하면서 강남 상구의 집값이 호가당 2억 이상이 뛰었고요. 그리고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역시 LH가 매입하고 이건 복지 자금이죠. 그리고 2월 외환 보유고도 18억 달러, 2조 이상이 녹았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 1차 마지노선이 깨졌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걱정하지 말라. 국민연금과의 외환 사업 확대 때문이다.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모두 한국은행과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이라는 것을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은행들이 역대급 이자 잔치를 하면서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요. 이런 고통을 감내했으면 뭐라도 하나라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한국은 관세 폭탄, 내수 침체,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생활 물가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현재 정치 리스크도 상당히 커져가고 있고 서로 싸우느라 헐뜯느라 바쁘죠. 모든 이런 고통 감내는 오로지 누가 했나요? 서민이 했고요. 그 분은
모두 부자와 기득권에게 쏠렸습니다. 그걸 하는 총재가 몇 년에 걸쳐서 한 겁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쓰나미 같이요. 근데 이런 상황을 보고도 금리 인하 어쩔 수 없었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지속적으로 건설 경기에 돈을 쏟아 부었는데 결국 자금 사정이 가장 안 좋은 게 건설 경기입니다. 엄한 곳에 돈을 쏟아붓고 건설 경기가 회복이 안 되니까 당연히 돈이 돌지 않고 더 힘들어지고요. 지금 이렇게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물가 상승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하는 총재와 현 정부의 인사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저는 진짜 앞으로 한국 경제를 바라보면서 대체 뭘 어찌할 생각인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냥 내 임기 내에서만 버티고 난 모르겠다. 정말 이런 마인드인지 정말 책임감은 있는지 현 정부 인사들이 내 부동산만 가격 유지해서 내가 퇴직하고 죽기 전까지 비싸게 팔아넘기면서 난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면서 살겠다. 이거 말고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현재 계속적으로 단기적인 시야로만 바라보면서 정책을 운영하고 매달 말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희라도 눈 똑바로 뜨고 우리 세대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앞으로 정말 투표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왈